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를 두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야 합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진료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의사가 그 당시 순간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신고는 경찰에 접수된 세 번째 신고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지난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데려왔습니다. 2달 전 진료할 때도 입안에 깊고 큰 상처가 있었던 정인이. 이날은 그때보다도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의 영양 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갓 15개월 된 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품에 이제 쭉 늘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가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른 목사는 경찰 부검 직후 시신을 받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인데 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해서 그게 정말 치사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JTBC 홍지웅입니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이웃 주민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아과 의사까지 신고만 3번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수사팀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사팀이 보기엔 신고가 한 건만 들어온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 건이었어도 절대 놓쳐선 안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3개 수사팀이 모두 뿌리친 셈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모두 3차례입니다. 지난해 5월 어린이집 교사가 몸 곳곳에 멍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다음 달엔 이웃 주민이 정인이 혼자 차에 남겨진 걸 보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지난해 9월엔 소아과 의사가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담당 수사팀이 달랐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사실상 서로 다른 3건으로 수사한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도맡는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고 때 경찰은 아이에게 안마를 하다가 멍이 생겼다거나 수면 교육을 위해 아이를 차에 뒀다는 부모 말만 믿었습니다. 두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 7명에게 내려진 건 주의나 경고 처분뿐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 가운데 간부급은 경찰서 담당 계장과 과장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인이의 마지막 신호도 흘려보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영양과 정신 상태, 입안의 상처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뒤 정인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소아과 의사의 학대 신고를 처리한 수사팀에 대해 이번 달 중순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어느 선까지 어떤 수위로 처벌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경찰은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3번이나 종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청을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번 종결했다는 건 정인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 알려졌죠? 맞습니다. 정인이는 살아있을 때 멍, 상처, 그리고 야윈 몸으로 3차례나 세상에 학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3차례 모두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내사 종결은 정식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식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없던 일로 놔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인이가 숨진 뒤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서야 3차례 내사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인이가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겁니다. 예, 올해부터는 내사뿐 아니라 정식 수사도 경찰선에서 끝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반드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죄가 없으면 검찰로 수사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바뀌자마자 이 정인이 사건이 재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정인이의 피해 호소가 내사 종결뿐 아니라 수사 종결을 통해서도 더 넓은 범위에서 묻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합니까? 경찰은 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 위원회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천경찰서 경찰들에게 경징계를 내렸을 때 외부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 외부 전문가 그룹은 수사기관의 명분 쌓기,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란도 이 바뀐 제도를 떠나서 경찰의 판단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전문기관이 나서서 한 번, 보건복지부가 따로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2번 다 정인이를 비켜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죽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아이가 발견된 지난해. 정부는 대대적인 아동학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전문기관까지 동원된 겁니다. 기간도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들여다봤다는 학대 의심 사례는 무려 8,500여 건. 하지만 이러고도 정인이 학대는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상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5월까지 2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건만 찾다 보니 6월에 2차 신고가 있었던 정인이 건은 대상에 들지 못한 겁니다. 2차 신고가 있은 뒤엔 재학대 사례 분류가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한 경찰 기록 때문에 추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더 아까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학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인 만큼 이번에는 아동보호기관이 정인이 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양부모 조사 등을 근거로 학대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례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 결론이 내려진 뒤 20여일 뒤 정인이는 숨졌습니다. 이 합동점검 체계가 전혀 가동되지 않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동보호 체계가 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국회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 발의가 뒤늦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사과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뭐든지 정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비슷한 법안 30여 개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